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금 관세 정책을 밀어붙여 가지고 굉장히 이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2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감세 정책입니다. 세금을 깎고 성장을 촉진한다. 이게 트럼프 노믹스, 트럼프 경제학의 가장 여러분들 기본. 근데 이제 그게 세금을 깎아주면 재정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재정 적자에 민감한 그런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재정 적자를 의식해 가지고 지출을 삭감해야 되면은 지역구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이겨야 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을 안 쓰는 정책, 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책은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오늘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상단 톱 뉴스가 하우스, 미국 하원이 트럼프의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종 단계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통과시킨 겁니다. 세금 단계에서. 근데 이 내용을 국내 신문이 잘 소개를 했네요. 외신을 받아 가지고 215대 214로 여러분들 통과시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생명줄하고 같았습니다. 가장 국내 주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이민 체류자 추방과 더불어 가지고 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관심을 가졌는데, 215대 214로 하원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상원이 남은 겁니다. 상원이.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천을 위한 핵심 세제 법안이 5월 20일 날 미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그냥 이번에 통과 안 됐으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이제 이걸 통과시키니까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 규모가 2조 4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미 국채 금리가 5%대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의사당을 방문하고 그다음 반대하는 그런 공화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결국 이끌었는데, 뭐 우리가 세세한 내용은 볼 필요가 없지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면 이 왼쪽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또 예산을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세금을 올리거나 혹은 지출을 줄여 가지고 재정 지출을 줄인, 그리고 재정 지출이 늘린, 세금을 깎아주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제 수입 빼기 지출이 더 이제 272조 7,500억 달러 정도의 10년간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많이 깎아주고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들 절약한 것은 이만큼 적으니까, 그지? 절약한 부분들이 초월해 가지고 2조 7,5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여러분들 적자가 예상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깎아줬습니다. 세금 감면, 그다음에 지방세 공제할, 이것도 이름 깎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지출 줄인 거, 그다음에 예산 삭감한 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지출 삭감,
세금 감면, 공제활동 상향,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지출 축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미국 하원 의장인 마이클 존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요. 미국의 여러분들 그 의원들이 이런 사람들 상당히 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돼 가지고 이제 상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2기의 세금 감면 법안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공제 활동을 상향 조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메디케이드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고 예산 삭감하면 또 재정이 늘어나니까 그 차액이 향후 10년간 한 3조 8천억 달러, 이거는 좀 많은 것 같네요. 2조 8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여러분 2조 달러짜리 회사가 미국에서 시장가치 2조 달러 회사가 아마존이나 구글이고 3조 달러 회사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 정도죠.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번에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보수 강경파는 재정 지출 축소에 더 여러분들 강한 그런 압박을 가한 것이고 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출신의 그런 고세율주 출신의 공화당 온건파들은 공제 한도를 더 올려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축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제 결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정치적으로 승리한 그런 감세 법안 통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결판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상원 통과는 하원 통과보다 조금 더 이렇게 험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첫 단계가 넘었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한 3조 달러 최대 3조 달러 정도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그럼 3조 달러만큼의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 미국 국채 30년물 이제 5.106%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국채 금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번에 보셨다시피 올해 94세대는 워렌 버핏이 본인 재산 가운데 90% 정도는 S&P 500에 대한 상장지수 펀드 ETF에 집어넣고 부인함께 한 유언이 나머지 10% 정도는 단기 미국 국채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은퇴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채권을 가질 때 가장 부도날 염려가 없는 채권이 이자는 이제 민간 기업 이자를 더 많이 주지만 그분들은 이제 원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대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국채를 단기 국채 한 달 3개월 아마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국채에서 이제 금리가 나오니까 얼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니까 세금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 4천억 정도 되는 본인 개인 자산을 대부분 지방채에 미국 지방채는 이자율이 한 2% 되지만 세금 과세 대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리가 지금 올라가지고 오늘 보니까 뉴욕 증시의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가지고 달러와 지수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네요. 자, 워렌 버핏이 30년생이던데 몇 달 후면은 95세가 되겠네요. 그냥 요즘에 이제 다들 오래 사시니까.
워렌 버핏의 재산의 한 95% 정도가 55세 이후에 생성됐을 겁니다. 장수 투자는 시간에 많이 비례하니까 워렌 버핏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장수가 크게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